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네,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2017년 10월 29일날 미스터리 극장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미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요일날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을 했고, 일요일날 제 방송은 이제 백업의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뒤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풀었어요, 얘기를.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그 알씹도 잘못 전한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지금 4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데, 어제 내용을 지금 제가 바로 올릴 수도 없고 일단 영상을 내려놓은 이유도 뭐였냐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2017년 10월 30일 날 이영학의 딸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물론 뭐 다 뉴스로 보셨겠지만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경찰이 몇 가지를 더 밝혀줬는데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알식도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영상 컨텐츠 뒤쪽이나 앞쪽에 붙여놔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알식도, 그리고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왜냐면 오늘 경찰이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던 것 뿐이에요. 오늘. 왜냐면 속된 얘기로 어그로가 너무 끌렸기 때문에. 일단은요, 우리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를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영학의 딸을 구속한다라고 해서 딸이 구속이 확정났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저번에는 몸이 아파가지고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발로 직접 걸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직접 걸어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여러가지 기자들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자가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큰아빠 집에서 지냈는데 어려운 점은 혹시 없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무답. 피해자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무답. 아예 답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실제로 한 차례 이제 기각했습니다, 검찰이요. 예전에 한번 검찰을 했는데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는 몸도 약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기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꼭 구속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이제 분명히 범죄의 사실이 있고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구속이 가능한데요. 결국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쳤고 이제 판사가 오늘 오후 6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전에 검찰에서 들어갔고요. 6시간 정도 넘게 검토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구속 결정이 났는데, 그 구속 결정에 대한 이제 이유를 좀 댔는데요. 첫째 뭐였냐면, 수면제를 든 음료를 건네고 시신을 유기한 데 혐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구속된 이유예요. 확실한 건 입증은 된 거예요. 이거는 팩트라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속을 넣었을 때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영장 검사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분명히 수면제 같은 음료를 건넸다는 진실, 시신을 유기를 같이 함께했다 진실, 그래서 일단 법정 구속. 그리고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 양이, 딸이죠?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다. 소년으로서도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말을, 여러분,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는 이 이유를 저도 그렇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성이 있다. 얼핏 들으면 아니 뭐 좀 정신적으로도 힘들다고 하고 좀 이렇게 몸도 불편한 친구인데 얘가 어떻게 도주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얘기한 게 어떤 거였냐면, 제 생각에도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 보는데, 얘가 큰아빠 집에 있었어요. 큰아빠네.
지금까지 불구석이었으니까 큰아빠 집에 있었기 때문에 큰아빠와의 분리를 지금 시킨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차피 같이 있어봤자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그렇게 일단 구속을 시키고 조사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조금 안타깝고 답답했던 건 뭐였냐면 애초에 잡아서 했으면 참 상관이 없는데 지금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분명히 확실한 팩트를 얘기할게요. 확실한 건 큰아빠하고 분명히 말을 안 맞출 리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얘기할 진실입니다. 큰아빠가 자신은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동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걸 몰랐다.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 부탁을 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검경은 지금 현재 형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잡아야 되는데 걔를 잡으려면 일단 잡아내려면 일단 둘을 분리시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딸이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들어갔지만 얘는 영장 발부돼서 제가 알기로는 48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풀어줘야 돼요. 뭐 혐의점 없고 집어 들어올 게 없으면 풀어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제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아마도 제 생각에도 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형 쪽을 의심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일단 큰아빠를 걱정하는 이유인데 첫째, 바로 표백제입니다. 그 알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알씹 장면입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재수씨죠. 재수씨가 자살을 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저기를 청소하고 있어요. 그것도 표백제까지 뿌리면서 피를 다 없앱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 영상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청소를 해야죠. 그 이유가 거기는 남이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건물주면 말을 안 할게요. 건물주도 아니에요. 거긴 남이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아침에 나오면 카트스탄을 장사해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청소하고 있는 이 순간에 뭐가 하나 있었냐면 제 시선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알씹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이영학의 차량들 있잖아요. 뭐 토러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했던 뭐 에쿠스도 마찬가지. 이영학은 좀 이상할 정도로 압류 건수가 많아요. 압류 건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딘가 차량 불법 주차해가지고 걸린 게 좀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거의 다 압류 건수예요. 이게 다 압류예요. 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영학은 차를 대부분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BMW X1 차량도 이것도 이영학 차량이에요. 저걸 앞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BMW X1 차량이 있죠. 이거 누가 타죠? 이거 혹시 이해하세요? 차문 열려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거 누가 탔죠? 형 새끼가 탄 거예요. BMW X1 차량은 시신 유기할 때 쓰인 차인데 그 유기한 차를 지금 형이 타고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형.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에쿠스 차량이 한 대 있어요. 지금 문 열려있고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딸입니다. 이영학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상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날 딸이 아내가 죽었잖아요. 쟤 왜 차 타고 나타났죠? 여기 집 5층이 얘네 집이에요. 얘 집에 없던 거예요. 집에 없고 딴 데 있던 건데 나도 그래서 병원에 있다 왔나? 아니요. 그때 병원 안 갔대요. 병원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얘 어디 갔다 왔을까요?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압수되어 있는 게 맞지만 저때 당시 사건 당시만 해도요 BMW X1 차량은 형이 타고 있었고 이 새끼는 자신의 집도 아닌데 집인데 위에가 집인데 차를 끌고 와서 내려요. 얘 어디 갔다 왔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고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 에코스 차량. 밤에 어디 갔다 왔을까요? 분명한 건 병원에 안 갔는데 말이죠.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의 형을 의심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실제로 2일날이었어요. 2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얘기도 있었죠. 그 형이 그 유서도 자기가 올렸고 유서도 올렸잖아요. 유서도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올린 거 아시죠? 유튜브 영상도 대신 올려줬잖아요. 그걸 잡았으니까 경찰이 구속돼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형의 의심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 의심이 가는 게 뭐냐면 10월 2일 피해자였던 어머니, 피해자 가족인 어머니가 경찰한테 김양 가족, 그러니까 이영학 집 있죠. 거길 가보자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10월 2일날 가보자. 찾아보자. 그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해요. 새로 밝혀진 거예요. 이게 CCTV도 있어요. 그 저녁 6시경에 다시 갔어요. 경찰하고 다시 갔는데 불이 켜져 있던 겁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가가지고 문을 막 열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부탁을 해서 이때 당시 그 피해자 어머니가 지인분이 사다리차를 운영하신대요. 이삿짐 사다리차. 사다리차를 부를 테니까 그 차를 타고 경찰이 5층으로 그 창문 너머로 그 안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사다리차가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해서 사다리차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영학 형이 나타납니다. 형이 나타나서 민간인 집을 왜 마음대로 보려고 하느냐.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다고 해요. 진짜 좀 심하게. 거의 막 이제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모일 만큼 되게 심할 정도의 소란이 벌어졌고요. 내 동생 집인데 니 왜 들어가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시간을 40분 정도를 소요했다고 해요. 약 40분 정도. 그리고 40분 뒤에 집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혐의점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해요. 뭐 혐의점이 없으니까. 그 40분 뭘까요? 그 40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아내가 떨어졌을 때 자꾸 이영학이 어디에 전화를 해요. 저도 의심하는 건 형이에요. 형이라고 저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통신 내역 조회를 떠서 이게 형으로 나와도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놀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봤다 라고 하면 피해 나갈 구석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녹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녹음이 되는 게 아니니까. 형하고 얼마만큼 통화를 했는지는 경찰이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한 건 형은 지금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로는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몰랐다고 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요.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물론 앞으로도 경찰이 더 조사를 할 거라고 판단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형을 잘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형이 어쩌면 조력자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이제 얘기를 붙여볼게요. 이런 형하고 딸이 같이 있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지난 시간 동안에 과연 얘는 얼마만큼의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사실 제가 좀 놀란 게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실 조금만 머리를 굴릴 수 있다면, 조금만 머리를 굴린다는 가정하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영장심실 받으러. 원래 들어갈 때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프다, 힘들다, 무하다라는 걸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언론에 보여지고 뭔가 불편하다는 걸 보여지고 난 상태로요. 그런 다음에
검찰 입장에서도 아픈 사람을 수색할 수는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풀어지는 방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강압 수사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떳떳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두 발로 그냥 알아서. 이게 약간 눈빛도 보이게, 물론 사진 한 컷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자세히 보시면 눈빛도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준비는 다 했다고 봅니다. 너가 들어가서 이런 얘기만 안 하면 돼. 이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아예 안 했을까요? 과연 자기 삼촌과 이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아마 검찰도 경찰도 준비를 잘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형 아니면 누나 이쪽을 잡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끌어가는 데는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 딸은 구속됐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BMW X1 차량, 시신을 유기했던 차량은 형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에쿠스 차량은 이영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차를 X1 차량을 형이 가끔 타게 했다 라는 가정이라면 시신을 유기할 때만 X1 차량을 빌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냐고요? X1 차량은 그 누구의 명의도 아닙니다. 완전 제3자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누나 명의, 자신의 명의 이렇게 돼 있는데 X1 차량은 완전히 다른 사람 명의예요.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첫 번째 진실. X1 차량은 형이 탔다. 에쿠스 차량은 이영학이 탔다. 자신의 아내가 죽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집에 있지 않았다. 집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는 방금 보여드린 그 사진이 증거. 첫 번째 표백제를 썼을 때의 사진. 이때 X1 차량 뒷문만 열려있고 형만 와 있습니다. 형이 차를 끌고 왔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나타난 이영학.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나타난 사람은 바로 딸입니다. 딸과 딴 데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아저씨도 알고 있을 거라 보는데 거기까지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그 아저씨이 잘못 전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생각한 거 잘 이해가 가시죠? 지금 말씀을 드린 거. 그러니까 얘기가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던 걸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제 다 이해는 하셨죠?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집중해서 봤어요. 나름대로. 이게 그냥 컨텐츠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말 한마디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조심히 찾아본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도 찾지 못한 내용일 거라서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얘 왜 집에 없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밝혀진 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이영학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다 뒤졌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다 뒤졌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총 13가지의 일명 성매매 동영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3명의 남자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여성은 전부 다 자신의 아내입니다. 최모 씨입니다. 실제 그럼 우리가 어제 예측한 대로 선윤영의 엣지라는 마사지 샵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사지 샵에 있던 원장은 이제 자신의 부인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성매매를 시킨 게 확정났습니다. 이영학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자신의 아내를 가슴 수술을 시키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다가 자신이 직접 시켰겠죠. 자의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몰래카메라 녹화까지 해놨는데요. 몰래카메라 녹화까지 해놓은 상태로 파일 13개를 갖고 있었고 클라우드에 있는 걸 확인을 해서 현재 경찰이 그 13명 중
9명을 현재 경찰에 입건을 시켰습니다. 이 9명은 현재 인정을 했고요. 나머지 4명은 현재 출석 요구 중입니다. 나와라. 출석 요구 중. 이렇게 확인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경찰이 발표한 거니까 정확한 사실은 이영학은 아내를 성매매의 현장에 내보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에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문신 및 가슴 성형 수술까지.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13명 그렇게 이제 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내가 어땠을까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9명의 경찰 입건이 현재 됐습니다. 성매매를 하신 분들입니다. 총 1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재수없게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신 일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고 조사에 모두 잘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왜 몰래카메라를 했는지는 좀 이해가 가진 않는데 어쨌든 그 몰래카메라에 대한 얘기에 좀 집착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제 이런 뇌피셜을 써봤습니다.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랑 시아버지만 집에 냅둔 상태로 밖에 나갔습니다. 2-3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성관계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이영학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경찰이 봐도 성폭행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각을 한 거죠. 기각이다. 누가 봐도 강제성이 없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인다. 기각.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런 뇌피셜을 썼잖아요. 이영학 입장에서 강간처럼 보여야 되는데 네가 강간처럼 보이게 하지 않은 게 너도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면 어떻게 그런 구타도 있던 거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몰래카메라. 이번에도 몰래카메라. 이영학은 이상할 정도로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성적인 무언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영상을 찍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약간 성적인 거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동성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몰래카메라에 대한 부분. 네. 어쨌든 현재 13명 중 9명 입건, 4명은 현재 출석 요구 중입니다. 반드시 조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또 알려진 세 번째 이야기. 후원금의 오류입니다. 저도 어제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것이 알고 싶어서 나온 얘기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시 밝혀졌습니다. 이거 완전 천하의 개새끼입니다. 실제 후원금은 13년 동안 약 13억 원, 거의 정확히 1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도 어제 얘기한 게 한 10% 정도 치료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경찰이 실제 조회해본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서울대병원과 고려대병원 진료 확인 결과를 확인해봤는데 750만원 12억 8천만 원 중에 750만 원만 병원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750만 원입니다. 10%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혼선이 약간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후원 계좌에 있죠? 후원 계좌를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 있죠?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2억 정도가 출금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서울대병원에 돈 내는 게 2억 정도가 들어갔구나. 다 찾아보면 2억 정도 나오는데요. 다 더하면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문제 조작이라는 거예요. 수신자명을 조작해서 다른 계좌, 즉 차명 계좌로 돈을 옮긴 겁니다. 서울대병원이라고만 송금하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아닌 거죠. 실제 쓴 돈은 750만 원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 개새끼가
장애가 있다고요? 이 개새끼가 장애가 있다고요? 절대요. 절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명 계좌를 절대 자신의 이름, 아내 이름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 명이나 자기 그 아내의 명의로 하면 재산에 걸려요. 좋을 게 없어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제3자? 아니? 이 새끼 절대 못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명 계좌가 제 생각이에요. 부모님 아니면 부모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처음 떠올랐어요.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의 남편은 계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죠.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거의 다 관리하고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부가 그걸 노린다던가.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 생각. 첫째, 어머니. 둘째, 형. 셋째, 누나. 즉 가족입니다. 차명 계좌일 걸 보면 가족 중심일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후원을 분명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장애가 있다라는 사람이 후원 계좌까지 파서 차명 계좌를 파고 모든 걸 넘겼다. 무언가 제 생각, 제 뇌피셜인데 그냥 무언가 나름대로 맞춰져 가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입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갑작스럽게 후원금을 많이 받은 이영아.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횡령을 한 거죠. 차명 계좌로. 그 차명 계좌 횡령을 할 때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어머니. 왜냐면 어머니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의붓아버지, 즉 계부가 존재했고 계부는 그 돈에 대한 진실을 알 수도 있겠죠. 그 돈을 노린다던가 그 돈을 자꾸 쓴다고 하던가.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 이용 대상처럼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계부를 협박하려고 했는데 그 계부는 거기서 뭐 말 그대로 그냥 어긋난 건데 협박용으로만 준비를 원래 했는데 근데 갑자기 아내가 죽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말을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 그냥 제가 지금까지 짠 뇌피셜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완전히 맞을지 아닐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각각의 성향들을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나름대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가장 어렸을 땐 부유했지만 망했다고 합니다. 커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제가 쓴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조금 얘기가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그나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잠재적 공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맞다면 절대로 이영학이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영학의 차명 계좌를 찾겠죠. 이제 또 하나의 진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영학의 후원 계좌에 있는 돈들의 출처를 확인 중입니다. 여러분,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인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난 그래서 알았어요. 거기서 느낌이 빡 왔죠. 아, 이 새끼가 이 방법을 썼구나.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아, 이 새끼가. 나도 이게 실마리가 안 잡혔는데 이제 조금 잡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그러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후원금을 잘못 돌리면 걸립니다. 후원금을 어디다 쓰고 그걸 현금화하는 작업, 그걸 일명 횡령이라고 하죠. 이 개새끼가 왜 그렇게 핸드폰이 많았는가에 대한 진실이요. 왜 자꾸 핸드폰을 사서 핸드폰을 현금으로 팔았는가? 여러분, 이 새끼가 왜 대출을 받았었을까? 차. 맞습니다. 차와 핸드폰. 후원 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자신의 돈으로 바로 못 갖고 오는 방법은 후원 계좌에 있는 걸로 핸드폰을 사서 그건 세금 처리가 되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아마 경찰이 조회를 할 거예요. 그걸 팔아버리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현금. 아마 차에도 저도 쓸데없이 저당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차를 할부로 살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차를 할부로 이렇게 샀다라는 얘기는
차를 할부로 사면 돈이 나옵니다. 이 할부를 나중에 갚고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나중에 다 땡기는 거 자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현금 세탁을 했다고 봐요, 저는. 차명 계좌도 이용을 했지만 그게 꼴랑 2억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매매 업소는 현금입니다. 성매매 현금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건 현금 쪽이라고 보고 다 돈 세탁 목적인 것 같아요. 전부 다. 물론 제 뇌피셜이 너무 강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방송이니까. 어제까지는 팩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이영학 형이 같이 안 할 리가 없어요. 그 10억이 넘는 돈을 나눠 썼다면이라는 가정을 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실한 게 있네요. 이영학 형이 엑스원 차량을 탔다. 자동차 보험을 가족 모두 다 탈 수 있는 걸로 만들어놨다. 뭐 그런 식이겠네요. 그것도 돈 많이 드는데. 이영학이 좀 겉으로 봐서 늙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8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CCTV입니다. 이 부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워낙에 어그로가 심하게 끌려서 경찰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실제 아내가 이제 투신 자살한 그 5층 높이에 딸 창문을 비추고 있는 거 있죠. 딸 창문을 비추고 있는 약 50m 떨어져 있는 CCTV를 하나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래서 사건 현장 그 시간대에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창문이 열려 사람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 창문에서 뛰어내린 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걸로 확정이 났습니다. 딸 집에서 뛰어내린 게 아니고 화장실 쪽에서 뛰어내린 게 맞다. 뛰어내린 게 맞고 뭐 어쩌면 그쪽 위에서 점프를 뛴 걸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모르는 거죠, 그쪽은. 그래서 경찰이 CCTV를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살. 내가 자살이라고 현재 결론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언급도 없이 내 말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뛰어내리실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마 굳이 유추를 좀 한다면 화장실 창문 쪽에서 점프를 뛰신 것 같아요. 점프요. 그래서 이제 옆쪽으로 점프를 뛰시다 보니까 디딤발로 해서 도약을 약간 하신 거라면 뭐 어쩌면 그런 모습이 나오지도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건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게 그런 거니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한번 쭉 잡아보면이란 얘기예요. 쭉 우리가 같이 한번 잡아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김원의 뇌피셜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수하게 제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건의 재구성을 잠깐 해보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재구성을 조금 해보고자 하는 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제가 찾은 자료들, 이런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 및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모든 CCTV, 그리고 이영학이 실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었던 그 말도 안 되는 행위들까지 모두 다 제 나름대로 추측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영학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을 사랑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둘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영학은 절대적 군주 체제, 약간 군주 같은, 사이비 교주 같은 이런 역할로 약간 종속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셋째, 아내에게 이영학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입장을 좀 바꿔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아내가 저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바꿔보면 아내는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했어요. 아내에겐 어떠한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내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을 치료해준다는 건 이영학밖에 없고 이영학이 저 딸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후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말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게 딸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어쩌면 잠재적으로 많이 이제 종속된 관계니까 유일한 딸의 치료 희망이라고 판단해서 모든 말을 순응하고 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인의 진술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딸에게 아내에게 강압적이었다고 해요. 막 뭐라고 얘기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막 실제로 구타도 있었고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딸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 이제 놓을 수 없는 모든 걸 놓게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넷째, 이영학은 불쌍한 척의 단계를 높입니다. 계속 업을 시키면서 점차 기부를, 쉽게 얘기하면 후원금을 계속 높여서 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처음엔 백악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후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이제 막 제가 치매기가 있어요.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걸로 해서 점점점 자신의 병명을 키우고 자신의 병명을 확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장애, 바로 지적장애 2급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돈 나라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걸로 후원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애초부터 지적장애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씩 단계별로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많은 후원금과 더 많은 방송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씩 다 맞췄다고 봤을 때 이영학은 내면에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돈 세탁이죠. 저는 돈 세탁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돈 세탁을 이제 완전 양면의 모습이에요. 비굴한 모습. 그리고 불쌍한 모습. 한 면에서 완벽하게 바뀌는 모습. 돈 세탁의 작업을 저는 후원 계좌에 있는 돈을 서울대 병원이라는 차명 계좌로 2억 원 정도를 보냈다 하고 더불어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의 이제 집단 단체이기 때문에 핸드폰 구매를 하고 현금 처리화 이게 나라 있죠. 여기에다가 판매를 예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판매를 했던 시기적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좀 예전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 이 사람이 핸드폰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 시기가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부터 해서 2015년 여기서 쭉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를 일부러 그러니까 대출이죠. 저당으로 구매하고 갚는 형식입니다. 현금화를 시켰다고 봅니다. 일부러 저당 4,500만원짜리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현금화해서 차명계좌를 돌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의 문신 및 그리고 가슴 성형이요. 가슴 성형을 통해 이제 퇴폐업소, 엣지라는 업소를 차리게 되고요. 이것도 다 현금입니다. 모든 걸 현금화 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6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차명 계좌로 돈을 옮겼다라고 하는데
실제 X1 차량은, BMW X1 차량은 형이 타고 있었고요. 뉴비틀 차량은 모르겠습니다. 뉴비틀 차량은 누가 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차량 소유주가. 제가 봤을 땐 아내 아니면 누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내 아니면 누나일 거라고 봐요. 뉴비틀을 실제 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 에쿠스는 본인이 탑니다. 이렇게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범죄 행위의 이용, 그러니까 유기죠. 유기에 쓰인 차량은 X1 차량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7번째, 아내가 투신 자살한 다음날 아침까지 이영학은 집에 없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죠. 자신의 차를 타고 그 자리에 왔다라는 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8번째입니다. 차명계좌입니다. 차명계좌. 지금 현재 차명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차명계좌의 우리 진실에 대해서 보자고요. 누구에게 돈을 돌렸을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돈을 돌렸을까 생각해봤을 때 제3자는 절대 아니라 봅니다. 못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가족, 형, 누나도 있지만 첫 번째 자신의 어머니, 첫째 어머니, 둘째 형, 셋째 누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몇 가지를 좀 맞춰. 형 의심스럽죠? 뭐 지금까지 이게 다 형이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인 뇌피셜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까지 이 사건이 하나도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죽음도 이상하고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이상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다시 써볼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영학은 차명 계좌를 어머니에게 돌렸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영학은 차명 계좌를 어머니에게 돌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했다. 왜냐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왜 어렸을 때 되게 잘 살았다고 해요. 어머니 집안이 사업했던 집안이었고, 이거 다 보셨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머니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아버지, 즉 의붓 아버지가 생깁니다. 의붓 아버지는 그 돈을 탐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영학은 이 문제를 자신의 식대로 극복하기 위해서요.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이용한다요. 몰래카메라로, 애초에는 협박용입니다. 계부 협박용으로 돈을 탐하지 말아라는 식이요. 계부 협박용으로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 그걸로 조율을 해보고, 고소하고 합의를 보던가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합의를 봐줄게. 탐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요.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준다고 하세요. 뭐 이런 문제. 자신의 아내에게 강간당하듯 촬영을 요구한다요. 넷째, 그런데입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기각합니다. 강압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요. 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이영학은 아내와 싸우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이영학 아내 최모 씨는 투신 자살을 합니다. 좀 기네요. 이영학 아내는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영학은 자신의 죄명을 변명하고 얘기를 하고 피한 거죠. 회피하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얘기를 호소합니다.
애초에는 아내의 죽음을 얘기할 마음이 없었죠. 잡힐 때부터 그런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잡히고 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씌울 걸 의붓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제 하나의 뇌피셜입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적어드린 내용입니다. 왜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하나씩 확인을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분명히 이 집안은 정상적인 집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의심을 가졌던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라는 이상한 궁금증이 나름대로 조금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장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 이야기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엊그제 얘기하지 않았었고 저도 어제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하나씩 맞춰져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없던 내용을 4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붙여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것이 알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한 게 맞아요. 뛰어내린 건 CCTV 확인이 됐던 거니까. 이상할 정도로 몰래카메라를 많이 만든 거니까. 네, 최모 씨랑 의붓 아버지에 대한 거는 몰래카메라를 만들었고 그걸 이영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학은 이상할 정도로 몰래카메라를 만드는 걸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영학이 몰래카메라를 만드는 이유 중에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다라고 본다 할 때 이런 목적의식이라면 어느 정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까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어쩌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컨텐츠에 대한 내용 다였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준비와 많은 조사가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혼자서 찾아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좀 어쩌면 건방지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틀리길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제 생각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었습니다.